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당박 통합 추진위 구성 입장을 표명하고 적극적인 야권 통합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국당 내에서 내부 총질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황 대표와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 간 황안 연합 성사 여부가 야권 통합 총선 승리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측근 인사로 한국당 사정에 정통한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정가 움직임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이현주 지금 전진당이죠. 창당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과 만나서 야권박 그런 통합이 구성을 적극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의원에 대해서도 야권 통합에 참여해 줄 것을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또 당명 뭐 바꾸는 건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당정을도 창당하겠다. 그러니까 헌집을 헐고 새 집을 짓겠다. 이런 입장까지를 표명을 하면서 상당히 정치권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도 방향을 제대로 잡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그 보수 대통합 추진하는 거요. 예. 그는 이제 그 큰 방향은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태산은 한 줌의 흙도 거부하지 않아서 그렇게 높게 되는 거고요. 옳은 말씀. 그다음에 그 하의 큰 바다는요. 예. 불택 세류. 이 말은 이제 그 큰 바다는 어떤 물도 가리지 않고 다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물도.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넓은 바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저는 이제 황 대표님이 상당히 그 보수 대통합에 큰 데 그 방향은 맞게 잡았다.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그 그런 데서 이게 모든 걸 아무리 이게 우리가 큰 바다는 모든 물을 다 이게 받아들이더라도 예를 들어 물 중에는요 뭐 똥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다 이래 받아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뭐 독극물이다. 이런 게 물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예, 그게 그래서 어렵죠. 제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정현 세력, 이현주 세력, 안철수까지 좀 담대하게 온다면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유승민 세력 있죠. 유승민 세력. 이 사람들에게 그 받아들이는 게 맞나? 왜 항상 제가 말하지만 8명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에게 소탐 대실이 지금 이제 그 저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노는가 어떤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유승민 세력까지 당대당으로 다 들어가지고 상당히 지분을 많이 가져간다. 이렇다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 오히려 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이게 보수가 대분열되면서 소탐 대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는 유승민 세력 중에 뭐 지상욱이든 정운천이든 전북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그러나 이게 유승민이나 하태경, 이해운 있잖아요. 이런 게 핵심 3위는 오히려 이게 골라서 저는 통합이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승민께 소위 지금 새 보수당이죠. 그분들을 어떻게 통합에 참여를 시키느냐 이것은 전략적인 문제인 것 같고 우선 뭐 밖에 있는 독극물도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만 지금 안에서도 좀 내부 총질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아마 황교안 대표도 험지보다도 더 험지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또 표명을 했더라고요. 종로에 가서 정면 승부도 불사한다 그런 의지는 확고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총선이 100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아무 대안 없이 비대위를 구성한다. 장수를 바꾼다. 이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합위원회를 구성해갖고 당박까지 다 포괄하는 어떤 그런 데서 어떤 분이 거기에 얼굴을 맡아야 하느냐는 좀 더 논의해 볼 사항이지만 무조건 물러나라. 이게 과연 옳은 주장인가? 그렇죠. 저도 이제 박사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지금은 이제 그 한국당이 지금으로서는 안 되고 황교안도 안 된다고 하는 게요. 전부 이게 그 여론들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꼭 말한 게 첫째는요.
첫째는 이제 야 바보야 지금도 이게 여론조사 믿느냐. 제가 항상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야 바보야 지금도 여론조사 믿느냐. 제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소개하면 며칠 전에 그 KBS 하고요. 거기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근데 그 표본을 제가 이게 딱 적어 왔는데요. 표본을 봤더니 작년 선거에 작년 우리 20대 총선 때 결국 이제 그때 그 새누리당 이제 한국당이죠. 33.5인데 이번에 응답한 거는 19.8밖에 안 했고요. 그다음에 그 민주당은 25인데 33이나 많이 언급했고요. 정의당이 제일 문제예요. 정의당은 7인데 언급한 게 17.9%예요. 이게 정당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문재인이가 41인데 또 응답 보면 문재인 찍었다는 사람이 50몇 프로가 되고 홍준표나 안철수는 아주 적잖아요. 따라서 표본 자체가 완전히 왜곡 편파적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여론조사에 곱하기 0.6을 하면 되고요. 67. 그 다음에 이거 한국당은 곱하기 1.7 정도. 오히려 이렇게 곱해줘야지 이게 여론이거든요. 이거는 객관적인 통계고, 그 다음에 경험에 의해서 검증된 진리거든요. 저번에 창원에 제가 여론조사 봤더니 전날 12% 전달했는데 0.5 차이 나고, 며칠 전에는 24% 차이 난 게 0.5 차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여론만 가지고 황교안이가 뭐 이낙연한테 밀리니까 물러나라. 또는 이게 뭐 한국당이 민주당한테 뭐 10% 뒤지니까 물러나라. 10%면요 앞서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공식이면. 따라서 저는 여론이 문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사님처럼 그러면 황교안 대안이 뭐냐. 대안이 없이 흔드는 게 문제인데 이번에 대안이 하나 나왔더라고. 김무성이가 네. 안이 하나 나왔어요. 김무성이 안은 뭐냐면 결국 이제 이거 한국당도 해체하고 황교안 물러난 다음에 4명으로 이게 그 비대위원을 정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통합 비대위가 4명이 누구냐 이름까지 딱 김무성이가 밝힌 게 홍준표, 그 다음에 유승민, 그 다음에 오세훈, 황교안 이렇게 돼 있어요. 홍준표, 유승민, 오세훈, 황교안.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할 테니까 김무성이가 자기는 이게 뒤에 조정하고 대권주자 4명이 넣어가지고 통합 비대위 하자. 이런 게 주장인데 여기 과연 유승민이가 홍준표가 맞는지 저는 박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그 총선이 전쟁인데 전쟁에서는요 좀 무능하더라도 한 명의 장수가 유능한 2명보다 나은 거예요. 즉 유능한 장수 2명이 하면 둘이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전쟁이 완전히 패하듯이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한 명의 장수가 지휘권이 일어나야 게 이게 전쟁에서는 더 낫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저는 이런 집단 지도체제 4명 가서 4명이 사사건건 대립하고 우리 편 공천 싸움하고 하다가 오히려 이게 전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뭐 4명이 하든 5명이 하든 좋은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통합 이런 추진위 구성 입장을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각 정파들의 그런 대표들이 참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는 세인데 동등하게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죠. 한국당의 이 전체 의원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2, 3명 있는 무슨 10명도 안 되는 데고 동등하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TJP 연합처럼 뭐 당시에 국민회의라든가 자민련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50대 50 이렇게 과감한 양보를 통해서 TJP 연합을 이뤄내서 정권을 교체한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갈 부분이지 지금 누구는 물러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는 중구난방이 돼갖고 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배가. 네. 제가 이제 그 우리 공화당이에요. 법률 고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공화당하고 이제 통합은 약간은 지금 물 건너간 분위기인데요. 예. 제가 조원진 대표 만나봤더니 만약에 둘이 통합하면 한국당하고 요구사항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대구 경북은 우리 다 주고 너는 이게 수도권에서 먹어라. 왜 우리가 수도권에서 후보 내면 1000표씩만 500표씩만 뺏어와도 전멸 아니냐 수도권에. 우리 공화당이 창원에 받지 않느냐. 창원에 우리 공화당이 후보 내가지고 결국 몇백 표 차로 한국당에 너 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박근혜 대통령 몫이니까 다 우리 주고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럼 이게 어제 한번 보세요. 유승민 8명이요. 전부 이제 뭐 위에 흰 티 입고 청바지 입고 다 나왔잖아. 뭐 청바지만 입으면 이게 다 젊은 층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몇 석 달라 했어요. 자기들 이게 8명인데 80석 한다잖아요. 예. 80석.
지금 이게 30-40% 몫을 주어야만 당대당 통합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현주 신당 있죠. 예. 이현주만 공천 주면 통합하겠어요? 그러겠죠. 이현주 당도 우리도 20-30% 몇십석 달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정현이는 본인 혼자 공천 주면 통합하겠어요? 본인도 이게 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한국당에서 이제까지 고생하고 한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말이에요. 저는 따라서 이게 통합의 큰 방향은 옳지만 그런 이게 군소정당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요. 결국 이게 오히려 한국당이 분란만 일나고 옛날처럼 이렇게 공천 파동 일나가지고 만약에 유승민, 황교안, 홍준표 다 모여가지고 자기 사람에게 공천하겠다고 바꿔서 싸움 계속하면 우리 국민들이 더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통합이 능상가 이런 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분 싸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할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이런 큰 울타리를 쳐가지고 거기에 공천관리위원장, 공천을 할 수 있는 사람 아주 객관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선출해가지고 합의해서 그 사람한테 정권을. 지난번 민주당이 그랬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모셔가고 정권을 탁 주고 자를 사람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들지를 못했어요. 그런 권한을 확 일임해버리면 또 방안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철수 전 의원 이제 정계복귀를 선언을 했는데 1차적으로는 황교안 대표도 안철수 전 의원 간의 연대든 연합이든 통합이든 이걸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안철수와의 어쨌든 거기는 현실적인 세가 있는 것이고 또 지지율이 있고 또 하나는 중도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 보수와 중도로 외연을 넓혀야만이 보수 중도 연합 이렇게 해서 총선에서 한번 충분히 승리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안철수와의 어떤 그 연대나 연합 성사 여부가 아주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은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철수에 대해서 신문에 그 칼럼 하나 쓴 게 있는데요. 간철수 이때 간만 보다가 자고 오면하다가 실패한 게 제가 4가지 안철수는 이제까지 이게 정치 입문 이후에 큰 판단 착오를 했다. 박사님이 정치 더 전문가지만 제가 4가지 제목만 불러보면 처음에 그 정계 입문할 때 박원순이한테 지지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가 50%가 넘을 때 서울시장을 양보해버렸잖아요. 이게 권력 의지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장하고 경험 쌓고 대통령 나왔어야 되잖아. 그게 첫째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 문재인이하고요. 단일할 때 어떤 방식으로 단일할까 싸우다가 근데 이게 본인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아니 경선도 안 하고 문재인하고 포기하고 이게 외국 나가버렸잖아요. 문재인이 양보한 거 있잖아요. 이게 두 번째 본인이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문재인하고 합당을 해버렸죠. 새정치 국민연합 합당했잖아요. 나중에 분당됐지만 이게 세 번째 잘못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선 나오고 나서 지방선거 할 때 김문수하고 박원순하고 붙어가지고 3등 해버렸잖아요. 이게 치명타예요. 아니 대선 후보 노가 21% 얻은 사람이 서울시장 노가에 3등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안철수는 결정적인 고비보다 간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래 됐고요. 근데 이번에 저는 안철수가 3가지 선택을요. 제가 나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3가지 길이 있는데 가장 나쁜 선택은요. 손학규의 바른미래당 있잖아요. 들어가가지고 민평당하고 대한신당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 세력 1+4 있잖아요. 이쪽 세력을 이게 규합해가지고 호남을 중심으로 한번 이게 반문재인 정서해가지고 바른미래, 민평당, 대한신당 이래가지고 한번 이게 그 옛날 국민의당처럼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람 이렇게 보자. 이게 가장 나쁜 선택 3위. 가장 나쁜. 이거는 이제 그 좌파 표를 긁어먹는 좌파 이중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이 독자신당. 어차피 이게 그 안철수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지금 문재인이고, 그 다음 싫어하는 사람이 유승민이에요. 이혼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안철수가 독자신당을 만들어서 한번 이게 바람을 일으켜보자. 연동형 비례. 이게 차선 두 번째 선택이고. 저는 이제 가장 큰 선택은 박사님 말씀처럼 결국에 반문연대 완전히 종합해가지고 차라리 완전히 황교안하고 손 한번 잡고 아예 그냥 옛날에 YS가 민정계 손잡고 들어가듯이 그러면 이게 그 당시 3당 합당처럼 과감한 이게 발상 전환을 통해서 오히려 이게 황교안 한국당 세력과 손잡아서 내가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거기 가서 내가 이게 대권 후보 해가지고 한번 이게 문재인하고 붙어보겠다. 나름대로 이게
그래야만 일환 아닌가. 세 가지 선택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분이 정치 입문할 때부터 저분은 정치적 DNA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해가지고 그쪽으로부터도 뭐 여러 가지 불평의 소리도 들었습니다만은 그 이후 제가 예언했던 대로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정치 리더십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또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총선에서 이겨야 하고 문재인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또 그런 분들도 다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내부에서 여러 사람끼리 대권 주자들끼리 또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이겨야만이 진정한 대권 주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뭐 얘기하신 대로 장강이든 큰 산이든 간에 독극물이 아니라 다 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문재인 지지라든가 민주당 지지가 40%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60%를 다 끌어들여서 뭐 아주 이 사람은 안 된다. 썩은 물이고 이런 분들은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분열돼 갖고 나가면 필패는 뻔한 것이 그럼 누구를 도와주냐 이거예요. 좀 서로 정치적이라든가 이념적으로 뭐 여러 가지 탄핵 문제 이런 것으로 가지고 의견이 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동존이라고 같은 것은 함께 다른 것은 다른 대로 다투면서 이렇게 융합을 시키는 게 정치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를 선택하신 것은 저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저도요. 일단 안철수를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유승민 쪽은 절로 이렇게 흡수가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단 안철수의 파괴력에 대해서는요. 저는 뭐 아주 이게 높이 평가는 안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찻잔 별로 속에 없어요. 태풍이보다 제가 방송에서 몇 번 MBN에서도 말했지만 수영장 속의 태풍이다. 이런 제가 표현을 한 게 이게 이유가 있어요. 안철수가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요. 뭐라 했냐면 수영장에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태평양에 가서도 수영을 잘합니다. 자기는 기업 경영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국가 경영도 잘합니다. 이렇게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야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거하고 태평양에 수영이 어떻게 똑같냐? 수영장은 파도도 없고 태평양이 그렇죠. 큰 파도도 있고 수영장에 이게 상어나 고래도 없고 태평양이 있잖아요. 무엇보다 이게 수영장은 고요하지만 태평양은 독도 문제, 생각고 열도 문제, 난사군도 문제, 복잡한 게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비판했는데 지금도 그 안철수 정치 행보를 보면 뭐 완전히 그 뭐 진짜 태평양의 태풍처럼 이 정도는 아닌데 그렇지만 이게 지금 워낙 반문도 있지만 또 이게 반한국당 세력도 있잖아 중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안철수가 규합하면 수영장 속의 태풍 정도는 된다면 저는 안철수를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이거는 상당히 필요하다 보고요. 그게 두 가지 이유인 게 첫째는 이제 그렇게 되면 유승민 세력은 고립되거나 일부 흡수되는 자동적으로 유승민까지는 저는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흡수가 됩니다. 이념적으로 보면 이게 그래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안철수가 되면 중도 한 좌쪽까지도 일부 진보까지도 흡수할 수 있잖아요. 그 점에서는 상당히 그 유승민이보다는 안철수가 활용 가치가 좀 많고요. 두 번째는 이게 유승민이는요 항상 이게 그 분열이나 배신의 아이콘이지만 그래도 안철수는 이게 유승민보다는 좀 이게 순수해요. 인간적이고. 그 점에서는 이게 저는 유승민하고 통합에 목을 매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감하게 안철수하고 통합해버리면 유승민 세력은 이게 저절로 뭐 고립되거나 소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철수 전 의원 뭐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김종인, 윤여준 이런 분들이 책 사이에다가 다 등 돌리고 물러났어요. 뭐 하다못해 무슨 박경철인가 그런 사람까지도. 그 이후에 정치를 하면서 김한길, 문재인, 박지원, 유승민, 손학규 어떤 사람하고도 화합을 못하고 다 어떻게 보면은 등을 돌리고 거의 왼수가 돼가지고 갈라졌어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도 지금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데 인터뷰하고 그동안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밀당을 너무 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보다 혁신이 중요하다. 여의도 무슨 정풍운동을 일으키겠다. 또 한국당의 어떤 수구 기득권 꼴통 이미지로는 총선에서 못 이긴다. 물론 협상을 앞두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야 또 상대편을 좀 깎아내려야 자기가 또 얻는 지분이 많으니까 뭐 그런 정치적인 뭐 전략이랄까 이런 것을 쓰는 것 자체를 뭐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또 안철수 전 의원이 간보기를 너무 오래 하면은 또 실기를 해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1월 말, 2월 초까지는 가닥이 잡혀야 합니다. 그 4월 15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이후에 가닥이 잡히다로 신당 창당하고 그러고 여기 공천 과정을 거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간보기가 오래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 그게 문제고 아까 박사님이 앞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요. 제가 이제 그 안철수하고요. 청와대 그 MB 때 있잖아요.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4년을 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럼 제가 잘 잘하시네요. 알아요. 근데 미래기획위원이 10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안철수가 당을 만들 때 그때 지지율이 50%가 넘었어요. 지지율이. 근데 제가 한 명이라도 미래기획위원 중에 안철수 따라갔으면 안철수를 인정하려 했더니 미래기획위원 10몇 명 중에 한 명도 안철수 쪽에 간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이게 안철수가 상당히 그 주의 신뢰라든지 정치 감각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게 그 유승민보다는 조금 이게 지지세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쪽으로 약간은 도움이 되니까 제가 이제 황 대표가 안철수를 껴안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아까도 말했처럼 제가 그 밑에 김철건 대변인 이분이 그 핵심이잖아요. 통화를 해봤더니 그저께 뭐 방향은 정해졌대요. 근데 지금 말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는 느낌으로는 안철수가 이게 독자 신당을 만들어서 제2의 국민의당 바람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두 번째 차선인데 뭐 근데 저는 이제는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옛날 처음에는 안철수가 새 정치죠. 근데 지금 안철수는 헌 정치의 대명사가 되버립니다. 이제 새 정치 새로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낡은 정치. 만들려면은 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예. 안철수가 지금 동력이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독자적인 당 만들어도 파괴력이 약하고 그런다 해서 1+4 있잖아요. 손학규의 뭐 바른미래 이쪽에 빌붙어서 호남에 나간다? 그래봤자 이게 그 큰 파괴력이 없어요. 그럴 바에는 본인이 이게 그나마 마지막으로 이게 승부수를 한번 던져볼 거는 과감하게 발상전환을 통해서 한국당에 나름대로 이게 들어와서 좀 기여를 하고 나중에 거기서 한번 승부를 보는 게 저는 그나마 최선책으로 보는 거예요. 뭐 안철수 전 의원과의 그런 연대나 뭐 연합, 통합 이런 부분은 또 황교안 대표도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다양한 지금 정치 세력들이 지금 보수 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재호, 또 이현주, 이정현, 또 정의화 거기다가 정광훈 또 기독자유당 정광훈 목사님 그 세력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로서는 그런 세력들과도 적극적인 통합 노력을 벌여야 합니다. 어쨌든 많은 세력들을 품 안으로 이렇게 안아야만이 총선에서 한번 겨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황교안 대표가요, 대통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여러 사람에게 만나고 노력하는 좋은데요. 결국은 저는 자유우파에는 황교안이 답이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황교안이 유일한 답이다. 결국은 이게 자유우파는 황교안 중심으로 단합해야만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여러 사람이 뭐 집단 지도 체제 되면 결국 이게 공천 밥그릇 싸움 때문에 개혁 공천도 이게 힘들고요. 뭐 지금 이게 그때 저희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총선도 실패하고 탄핵 대선까지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때도 이게 공천 밥그릇 싸움 때문에 지금 안 된 거거든요. 결국에 모든 세력을 다 합치자는 거는 그때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 유승민 나갔던 사람 불러오고 전부 이게 이런 뜻인데 무조건 이게 그런 식으로 많이 막 끌어모은다 해서 화학적으로 이게 결합이 안 된 상태에서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관역에 승리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이게 그 통합 안 하면 필패한다 하는데 저는 좌파도요. 지금 이게 좌파도 대분열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창원에서는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합치가지고 0.5%겠죠. 만약에 정의당, 민주당이 따로 나왔으면, 둘 다 나왔으면 한국당 이겼어요. 그래서 저는 좌파도 이게 지금 민주당 있고, 정의당 있고, 이번에 민주노총당도 만든대. 민중당도 있고, 그 다음에 바른미래부터 민평당, 뭐 대한신당 많잖아요. 좌파도 이게 분열되어 있고 다 후보 낸다면 굳이 저는 한국당이 민주당한테 질 게 뭐냐 말이에요. 민심이. 따라서 너무 이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시간은 촉박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이나 당위성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야권의 대통합이든 소통합이든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뭐 상당수 사람들은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보는 부분 많은데 저는 좀 이게 그 긍정적, 낙관적, 희망적으로 저는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문재인 결국요 여론에 앉아 어제 배종찬이도 제가 이거 박사님 TV 봤거든요. 결국 이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입니다. 자기 지갑이 얇은데 누가 이게 현 정권 지지하겠어요? 지금 저는 이미 안보는 이미 무너진 거고요. 경제가 이게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투표나 모든 걸 고려하면 결국에 문재인에 대한 심판이 거대하게 일 거고 지금 뭐 여론조사 보면 오히려 야당 심판해야 되는데 이게 국민의 민심입니까? 택시를 한번 타봐도 문재인이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너무 이게 지금 관변단체 여론조사 수치에 너무 이게 우리가 기죽을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저는 거대한 문재인에 대한 분노 민심이 대폭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비관적으로 안 보고 상당히 낙관적, 긍정적,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야권 내에서도 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합, 단일대우 형성을 위한 움직임들이 이렇게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사자성어로 구동존의 이런 정신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난 10월 3일 강화문 집회처럼 다양한 보수 자유우파 세력들이 몰려 나와서 한 목소리로 한 힘으로 조국 퇴진을 주장하면서 조국이 물러났습니다. 그러한 13 정신이랄까요? 이런 정신으로 총선에 임한다면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